안녕하세요. 강남구 건강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재활학과에서 근무하는 박중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허리 건강을 위한 홈 트레이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된 이후로 2020년 1월 30일에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죠. 그 이후에 2달도 안 됐는데도 유럽과 미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WHO는 코로나19에 대해서 팬데믹이라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팬데믹이 선언되고 나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것이 바뀌게 되죠. 코로나19가 일상을 많이 바꾸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운동량이 줄어들고 더 많이 자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프에서도 보이듯이 코로나19가 생긴 다음에 집콕, 방콕 이런 키워드가 급증을 하게 되는 현상을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19가 유행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이동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이동통신사에서 보고된 것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를 두 개의 팬데믹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가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많아지는 것을 팬데믹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체 활동량 자체가 감소되는 것도 팬데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올라간 지난 2020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다 아시다시피 일반 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 헬스장, 필라테스, 수영장, 심지어는 골프 연습장까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학원도 문을 닫고요. 독서실, 스터디 카페, 식당 전부 다 영업 제한이 걸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물게 되고 운동량 자체가 떨어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이 되면서 각종 유튜브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SNS에 홈 트레이닝이라는 데이터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홈 트레이닝 여러분들 많이 찾아보셨을 거고 실제로 많이 하고들 계실 텐데요. 그러면은 홈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렇다면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어떠한 종류의 홈 트레이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운동 여러 가지 운동을 생각을 하실 텐데요. 스트레칭, 근력 운동, 개인 PT, 요가, 필라테스, 걷기, 등산, 수영, 자전거, 철봉, 거꾸리, 심지어는 추나요법, 도수치료, 태국권까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운동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허리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할지, 홈트레이닝 어떤 것을 할지 개념 자체가 잘 안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허리 건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운동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은 사람의 척추입니다. 사람의 척추를 가운데로 이렇게 자르면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건 MRI 사진입니다만 척추 뼈가 있고요. 주변으로 근육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사진을 다른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잘 아실 겁니다. 티본 스테이크라고 하는 고기 덩어리예요. 근데 그 티본 스테이크를 모양을 이렇게 잘 돌려서 보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티본 스테이크는 앞쪽에 있는 근육이 안심이고요. 뒤쪽에 있는 근육이 등심이에요. 안심과 등심의 차이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안심은 살코기가 많아서 좀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고요. 등심은 지방 함량이 많기 때문에 구우면 굉장히 고소하고 약간 씹는 맛이 나는 그런 고기이죠. 근데 그 안심과 등심을 이렇게 배치를 해보면은 T 모양이 이런 식으로 척추체 가시돌기가 T의 위를 보이고 있고요. 횡돌기라고 하는 척추뼈가 T의 아래쪽을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요. 이 티본 스테이크라고 하는 고기 모양하고 우리의 척추 주변의 근육 모양이 놀랍게도 일치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척추의 앞쪽에 있는 근육은 살코기가 많고 근육이 많은 그런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뒤쪽에 있는 기립근은 어떻게 보면 지방이 좀 많을 수 있는 그런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37세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한 남자분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척추 주변에 근육이 4개가 붙어 있는데 그 4개 근육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앞에 있는 근육을 장요근이라고 하는 일종의 다리를 움직이는 근육이고요. 뒤쪽에 있는 근육은 기립근이라고 척추를 받쳐주는 근육이 됩니다. 이 남자분은 굉장히 건강한 근육을 가지고 있고요. 옆에 있는 여자분을 보면 장요근이라고 하는 앞쪽에 있는 근육이 조금 작은 거는 보이긴 합니다만 뒤쪽에 있는 기립근이 굉장히 건강해 있고 크기도 크고 양도 이제 근육의 양도 많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을 보면 이게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왼쪽 위에 있는 72세 남자, 협착증이 약간 있는 남자분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안심 부위에 해당하는 장요근 크기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기립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보시면은 아까 그 젊은 남녀와는 다르게 이렇게 하얀색으로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MRI에서는 근육은 검은색이고 지방은 하얀색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여자분을 보셔도 장요근 자체는 뭐 크기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계시지만 뒤에 있는 기립근에 보면 이 하얀색으로 지방 침륜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78세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기립근 자체가 전부 다 지방으로 바뀌어서 근육이 아예 없으신 그런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이런 상태라면 아무래도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조금만 일을 하셔도 척추를 버틸 수 있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척추 통증이 굉장히 쉽게 오실 수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분은 척추가 안 좋아서 수술을 하신 분인데요. 수술을 해서 쇠를 박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쇠를 박는 수술, 고정술을 하긴 했지만 뒤쪽에 있는 이런 근육을 보시면은 검은색이 하나도 없고 모두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제 버틸 수 있을 만한 근육이 아예 없고 그 쇠를 박아놓은 그 고정 핀만으로 허리를 지탱을 하기 때문에 항상 척추 통증을 안고 사시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진을 한번 제가 더 볼 텐데요. 이분은 5번 디스크 쪽이 좀 망가진 분입니다. 사진을 보면은 장요근이라고 하는 안심에 해당하는 근육, 등심에 해당하는 근육이 크기는 하지만 가운데 흰색으로 지방이 좀 많이 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인가, 적게 한 사람인가? 지방이 많이 껴 있으니까 그래도 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그런 사무직 노동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은 18세 여자, 굉장히 젊은 여자분이고요. 심지어는 배구 선수고요.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이분보다 운동을 많이 했다라는 사람 없을 만큼 운동을 많이 한 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근육에 지방이 많이 껴 있고 심지어 디스크까지 발생하는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이유를 저는 근육은 2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어로 써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첫 번째 근육은 무버라고 하는 근육이고요. 두 번째 근육은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 그런 근육이 있습니다. 무버라고 하는 근육은 우리가 흔히 이제 운동을 해서 뭐 가슴 근육이라든지 식스팩이라든지 이런 뭐 알통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뭐 해변에서 자랑하는 용으로 쓰는 그런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 근육은 코어라는 이름으로 훨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코어 근육은 우리가 활동을 하는 동안 척추나 골반, 어깨를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근육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 배구 선수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배구 선수 같으면은 무버라는 근육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스테빌라이저라는 근육을 평소에 훈련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척추 질환이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척추의 안정화 근육은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요. 횡격막, 다혈근, 복행근, 골반저근의 4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이 4가지 근육이 우리의 몸통을 위, 아래, 앞, 뒤를 싸고 있으면서 척추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척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홈 트레이닝으로 가장 중요한 근육은
이 코어 근육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어 근육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찾아보면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인터넷에서 요즘 찾으실 테니까 저도 이제 구글에다가 코어 근육, 코어 엑서사이즈라고 영어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미지 검색을 해보니까 그림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허리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걷기라든지 뭐 윗몸 일으키라든지 그런 운동이 있는 게 아니고요. 움직이는 운동이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누워서, 앉아서, 서서 버티는 운동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관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영상으로 이거를 찾는 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코어 엑서사이즈라는 걸로 영상 검색을 제가 해봤더니요. 마침 다행히 제가 한 4년 전에 2017년 전에 똑같은 내용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영상이 거의 1800만 개 정도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려고 일주일 전에 검색을 다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같은 결과가 1억 개 이상 검색이 되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코어 엑서사이즈, 코어 운동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검색을 찾는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은 1억 개를 검색이 되더라도 그 중에 내가 어떤 게 필요한지를 잘 모르면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움이 없는 자료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한 것이고요. 정리를 하면 허리 건강에 좋은 운동은 크게 4가지로 저는 설명을 합니다. 스트레칭, 코어 근력 운동, 무버 근육 운동, 유산소 운동, 그렇게 4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런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무버 근육에 대한 운동은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허리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고 하는 건 스트레칭 운동이나 코어 근육 운동으로 구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운동은 스트레칭, 코어 근력 운동, 무버 근육에 대한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4가지인데요. 그 4가지 중에 1번, 2번이 중요하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럼 3, 4번은 중요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요.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의 강도로 시행하실 때는 일주일에 한 150분 정도 하셔야 되고요. 고강도로 운동을 하실 때는 75분 일주일에 이상은 해주셔야지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몸을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한 세트를 매주 이틀 이상, 좀 건강해지고 싶으시면 2세트 내지 3세트 일주일에 이틀 이상 해주셔야지 좋아지겠습니다. 마무리하면요. 추천하는 홈 트레이닝법은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다음의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 중요하고요. 두 번째, 코어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다 하셔야 되는데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1번과 2번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강남구 건강 콘서트에서 허리 건강을 위한 홈 트레이닝법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집에서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허리 건강을 위해서 카드 영상 2개를 준비를 했으니까 그 영상을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 영상 하나는 스트레칭에 관한 6가지 운동, 하나는 코어 운동에 대한 6가지 운동입니다. 각 영상이 20분 정도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씩 매일 따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건강 콘서트 허리 건강을 위한 홈 트레이닝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